책, 쌤 교재 우리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249번 38페이지부터 한번 쭉 볼게요. 38페이지부터 대표적인 문제들 조금씩 풀어보면서 인수분해 정리한 것들을 실전에다가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조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넘버링으로 정리했던 개념들은 당연히 머릿속에 완벽하게 박혀 있어야 돼. 일단 그게 박혀 있으면 당장 문제를 막 못 풀어내더라도 언젠가는 조금씩 경험치, 실전적인 경험치가 쌓이면서 너희들의 실력이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근데 내가 머릿속에 인수분해 어떤 방법론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드립다 많이 풀어도 그 실력이 향상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느릴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번 했을 때 기본 공식, 그 다음에 공통 인수, 공통 부분, 2차식이면 크로스, 항이 4개면 2, 2, 3, 1, 보기차식, 상반식 이런 것들을 쭉쭉쭉 배워나갔지? 내가 바라봤을 때 이게 어떤 유형에 걸리는가를 스스로 빠르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249번 볼게요. 249번부터 가보자. 자, 249번입니다. 오늘 참여 수업으로 좀 갈 거니까 문제들은 다 거창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고 너희들이 충분히 이제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건데 질문을 좀 하면서 같이 천천히 가볼게요. x 플러스 3의 제곱에 더하기 3에 x 더하기 3 플러스 2 요거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건우야, 너가 이 식을 봤을 때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 쌤의 수업 내용을 토대로 너가 복습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를까? 가빈아, 어떤 키워드가 떠오를까? 맞아. 근데 어쨌든 치환이긴 한데 나는 치환보다는 내가 적어줬던 글자는 그게 아니지. 공통? 아니, 야, 공통 인수가 아니지. 다 들어있어야 공통 인수인 거고 공통 부분, 공통 부분인 거죠. 공통 부분. 그래서 우리는 공통 부분 다 들어있진 않아도 뭔가 2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뭔가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놈을 내가 한 놈으로 바라보겠다, 한 놈으로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치환을 해도 되고 이제 실력이 쌓이면 굳이 이거 x 더하기 3을 또 t라고 바꾼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겠지만 일단 처음이고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과정인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얘는 치환을 통해서 써보면 t의 제곱 더하기 3t에다가 더하기 2로 써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해보시면 t 더하기 1, t 더하기 2다. 이 정도 인수분해는 당연히 가능할 거지. 2차식이 나왔으니까 크로스로 마무리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t라는 건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요. 따라서 원래대로 돌려내는 역치환의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t가 원래 x 더하기 3이었으니까 x 더하기 3에다가 1 더해서 얘는 x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3에다가 2 더해서 얘는 x 더하기 5다. 이렇게 적어주면 인수분해가 종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키워드는 공통 부분이었구나. 공통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물론 가빈아, 건우야, 이 식은 지금 굳이 치환하지 않아도 이거 다 풀어해줘도 얼마 안 걸리죠? 그지? 앞에 것도 x 플러스 3의 제곱밖에 안 되고요. 이거 전개해봤자 3x 더하기 9에다가 2 더하는 거니까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그 식을 보면서 인수분해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맞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방법이 안 된다면, 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렇게라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251번 그 밑에 있는 251번 가볼게요. 천천히 정리하면서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자, 251번은 식을 한번 보세요. 너희들이 식을 봤을 때 느껴지는 키워드 마음속으로 하나 생각해 놓고 있어라. 내가 지금 물어볼 거니까.
누구한테 물어볼지 모르고 우리 점수를 좀 매겨야겠어. 지금 가빈이 대답했고 건은 못했으니까 1대 0으로 해가지고 회자는 30분 추가하는 걸로. 자, 게임을 좀 해야 되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 건. 자, 건우야, 뭐가 떠오르니? 키워드가. 이걸 봤을 때 뭐가 떠오를까요? 갑이나 건우야, 너의 둘 중에 선착순. 내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사람. 네,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어. 이게 바로바로 좀 떠올라야 돼. 지금 이제 대답이 안 나오면 아직 그 기본 개념, 틀렸지가 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얘는 쌤이 이제 정리해준 대로 어차피 너희들은 내재라는 거니까 내 방식대로 얘기해주면 얘도 공통 부분이에요. 근데 공통 부분에 무슨 모드? 하드 모드. 공통 부분 아까 얘는 이지 모드였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시까지 같이 곁들여서 수업을 했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요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겠지. 공통 부분 하드 모드 때 내가 요거 쓰면 너희들이 눈치를 좀 챌 거야. 얘 지금 괄호 4개의 곱셈에다가 플러스 어떤 숫자 있는 꼬라지. 이러면 적절하게 두 개 조합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낸다 라는 유형이었잖아. 이건 중3 때부터 배웠던 거지. 근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이 두 개 그 공통 부분을 만들기 위한 적절한 조합이 아니라 일부러 이상하게 조합해서 된다는 거야. 일부러. 그럼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겠구나라는 느낌은 어떻게 받는 거냐? 너희들은 요거까지도 같이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상하게 두 개를 묶어서 거기에 얼마가 더해져 있는 꼴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은 풀어 헤친 다음에 다시 재조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풀어 헤친 다음에 다시 재조합을 한다. 자, 따라와 볼게요. 이 각각이 반드시 풀어 헤쳐질 수 있게끔 나와 있을 거야.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x 플러스 1. 지금 이거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이 일부분만을 보고 인수분해하는 거죠. 전체를 인수분해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2차식도 이거 7, 5로 크로스가 가능한 거니까 x 더하기 5에다가 x 더하기 7 이렇게 다시 찢어낼 수가 있겠지. 그리고 플러스 15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이 문제가 이 두 번째 줄로 나왔다면 너희들은 아마 풀어냈을 거야. 왜? 이번에 중3, 중간고사 범위 때부터 공부했던 거니까 공통 부분을 찾아내자. 둘 조합을 해서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유형이구나. 그럼 우리가 1차 항을 똑같이 만들거나 상수항이 똑같이 나오게끔 하는 조합, 둘 중에 하나가 가능할 테니까 내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바라보면 요렇게 두 개를 묶으시고요. 요렇게 두 개를 묶으시면 지금 얘 뭐를 일치시킬 수 있는 거지? 1차항의 개수인가 상수항인가? 1차항의 개수죠.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8x 이렇게 전개하면 또 8x가 나올 거니까 얘는 지금 상수항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없어요. 뭐 어떻게 두 개 잡아도 상수항끼리 같아질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1차항을 똑같게끔 하는 조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 거 두 개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8x의 더하기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 곱하면 x의 제곱 더하기 8x의 더하기 7 이렇게 될 거고요. 플러스 15가 붙어 있는 거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면 된다. 이제 공통 부분을 내가 찾아냈어요. 자, 나는 조금 센스 있게 얘를 통째로 그냥 t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통 부분 찾아냈으니까 마음속으로 치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진짜 치환을 해서 써도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뭐로 표현되는 거지?
내가 이 오른쪽 가로에 있는 식을 t라고 바라보는 순간 어떤 한 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t 플러스 얼마? 뭐냐? 8. 오케이, 좋아. 대답을 해. 오케이, 좋아요. t 플러스 8. 어려운 거 아니잖아. 내가 공통 부분, 반복되는 거대한 덩어리를 발견을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시환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얘가 t의 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15가 될 거니까 반드시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3에다가 t 플러스 5가 될 거니까요. 이제 더 이상 t를 가지고는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되지. 그럼 마지막에서 역치환, 원래대로 돌려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문제도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치환의 과정을 써도 되고 너희들이 반복되는 부분, 내가 t라고 바라보고 싶은 부분에다 밑줄 치고 t라고 적어도 돼.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였다면 정확하게 이렇게 치환을 하겠습니다 라는 과정을 남겨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그냥 객관식이고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마음속에서 한 몸으로 보고 싶은 놈을 밑줄 쳐놓고 t라고 써주면 되겠지.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럴까? 내가 그냥 이런 흔적들을 안 남겨놓고 머릿속에서 치환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막 하다가 이 t가 원래 뭐였지? 그걸 까먹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겠죠. 이 뿌리가 좀 길면 길수록 더 까먹겠지.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가지고 내가 뭘 t라고 놨더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자체가 다 시간 낭비이고 시간이 깎여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치환을 할 때 이것도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치환을 할 때는 밑줄 치고 t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진짜로 x 더하기 3을 t라고 볼게요 라고 치환의 흔적을 남겨놓든 간에 뭔가 너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풀이 과정은 반드시 써놔야 돼요. 반드시 습관이고 태도인 거야 이거는. 자, 그런 상태에서 얘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봅시다. 역치환을 해보면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7을 내가 t라고 놨다라는 흔적이 남겨져 있으니까 얘를 보고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는 x제곱 더하기 8x에다가 플러스 7에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10이 될 거고, 뒤쪽 부분은 x제곱 더하기 8x에다가 플러스 7에다가 플러스 5까지니까 플러스 12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인수분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 한 번 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 것이고, 그 후에 우연히도 각각의 2차식 중에 하나가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마무리까지 다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뒤에 건 어떻게 하면 돼? 2, 6으로 찢으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6이라는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다시 한번 찢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를 하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저기 맨 밑에 쪽까지 써주면 된다. 그리고 뭐 문제도 요구하는 거 A, B, C가 이제 뭔지 뭐 비교하면서 알아서 끼워 넣으면 되겠죠 이제. 자, 괜찮니? 둘 다 이제 공통 부분을 찾아내는 문제였고, 얘는 하드 모드였고요. 얘는 좀 이지 모드였다. 대놓고 보이는 거고요. 얘는 뭔가를 좀 찾아주는 노력이 필요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우리 254번 하면서 보기차식도 한번 복습 겸 문제를 풀어볼게요. 254번. 이 인수분해 파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구단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체가 대단한 개념이 아니라 얘는 그냥 자유자재로 숨쉬듯이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식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x제곱,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6. 자,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6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지? 제일 중요한 건 이 식을 봤을 때 이게 보기차 4차식이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는 눈. 그쵸? 왜 멀쩡멀쩡 쳐다보고 있어? 내 이런 얘기 안 했어?
보기차식인 거를 캐치를 못하면 말짱 도둑놈이라고 우리가 배운 게 쓸모가 없다고요. 여기에 지금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보기차식. 우리가 배웠던 보기차식이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적어볼까요? 볼, 수, 있는 다른 것도 당연히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캐치를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나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 독특한 특징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 방법론이 정해지는 거니까 얘가 보기차식이다라는 거를 캐치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누가 이렇게 앞에다가 보기차식입니다 이렇게 안 달아준다고 문제가 나와요. 그냥 얘 인수분해 해보세요. 아니면 얘를 다뤄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너희들은 보기차식인 거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보기차식은 인수분해 방법이 딱 두 가지인데요. 얘는 x제곱 단위로 표현했을 때 x제곱을 t라고 바라봤을 때 그냥 2차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니까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안 되게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는 더하고 빼기를 씁니다. 크로스 또는 더하고 빼기 이 둘 중에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뭘 더하고 빼냐? 우리 맨 앞이랑 맨 끝에 1하고 16을 바라보면서 완전제곱식의 개수 조합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럼 여기 이 창의 개수가 뭐여야 완전제곱식의 개수일까? 1, 16 뭐여야 돼? 아직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8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8이 되려면 우리 9개를 더 해야 되고 마이너스 8이 되려면 7개를 빼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무조건 더하는 과정이 먼저 가야 돼. 따라서 우리는 플러스 9개의 방법을 이 더하기 9x제곱으로 출발하는 이 방법을 채택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자, 그럼 다시 원래 식을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인수분해 준비가 끝이 난 거죠. 자, 그럼 내가 여기 더한 부분까지 얘가 의도가 뭐였어?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더한 거니까 그 의도대로 얘는 x제곱 더하기 4의 완전제곱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9x제곱은 마이너스에 너희들이 스스로 설정을 해줘야 돼. 물론 마이너스 3x의 제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결론은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양수 개수를 갖고 있는 놈의 제곱으로 분석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우리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 짝수제곱 마이너스 짝수제곱을 만들었으니까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한 번은 더해서 3x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한 번은 빼주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종료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이 또다시 추가적으로 1차식의 곱으로 쪼개지는지는 스스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얘는 지금 크로스 조합이 안 되고요. 얘도 안 되니까 얘는 인수분해를 하시려 하면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겠죠. 더 이상 찢어지는 조합이 없습니다. 자, 254번이었어요. 보기차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볼 수 있는 눈이었다. 그리고 확인이 된다면 크로스 이 자체를 그냥 2차식으로 보면서 크로스 조합을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더하고 빼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더하고 빼기라는 어떤 인수분해 그냥 기술인 거지. 보기차식이 나오면 더하고 빼기를 통해서 인수분해의 형태를 유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걸 기억하고 그걸 토대로 인수분해 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258번을 가볼 건데 258번은 또 어떻게 처리가 될지 한번 봅시다. 258번 다 배운 것들 꼼꼼하게 복습시켜 주려고 지금 하나하나 같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한번 물어보고 들어가자. 258번은 어떤 키워드 또는 문장을 떠올리면 될까? 내가 정리했던 이 틀 안에서 이거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어? 나도 모르는데? 이런 공식
공식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떤 키워드 또는 문장을 떠올리면 될까요? 258번 식을 봤을 때 a제곱에 2 더하기 c 기본 공식이라는 거는 모든 책과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공식 말 그대로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공식으로 외워둡시다 라고 써져 있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식은 그냥 공식으로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가빈이가 혹시 나보다 좀 똑똑해가지고 얘를 공식으로 알고 있구나 너는. 이 결과물이 답이 몇 번이야 그랬어. 이거 공식 몇 번이야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공식으로 알고 있으면 이거 답이 몇 번인지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 뭐예요? 얘기해볼 사람 없나? 허허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 순 정리 차수가 제일 낮은 놈을 주인공 삼아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본다.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게 아니야. 이건 지금 다른 유형이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 공식도 아니고 공통 인수도 없고 공통 부분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2차식도 아니고 항이 4개긴 하지만 항이 4개 크게 보면 뭐 이거 전개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크게 4덩어리가 있다라고 만약에 본다고 쳐도 적절하게 둘둘 조합해가지고 뭔가 공통 인수를 엮어낼 수도 없고요.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문자가 2개 이상 여러 개 있다면 차수가 제일 낮은 놈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뭔가 인수분해 방법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얘는 전개를 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러면 누가 차수가 제일 낮은지 꼴찌를 걸어봐야 되겠죠? 걸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A를 주인공으로 보면 이거 몇 차식이야? A를 주인공으로 바라본다면 A에 대한 몇 차식인가요? 2차. B에 대해서 보면 몇 차식이야, 건우야? B를 주인공으로 보면 2차. 그지? 차수 아직 어렵나 보면? 차수 B를 주인공으로 봤을 때 차수는 B가 곱해져 있는 횟수가 가장 많은 그 횟수가 몇 번이냐를 묻는 거잖아. 그 식의 차수. 여기 이거 전개해봤자 B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B 제곱에 쓰니까 B 2개 들어가는 거 있고 여기 B, C 제곱이 있는데 B 하나 들어가 있고 B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1차, 2차, 1차, 1차. 그래서 제일 높은 차수로 얘기하면 2차인 거지. B를 주인공으로 보면 2차. A를 주인공으로 봐도 이게 제일 많이 곱해져 있는 거야. 2차. C를 주인공으로 봐도 이 C제곱 이게 이 두 번이 최고야. 최고. 그래서 2차. 그럼 A, B, C가 공동꼴찌 아니에요. 공동꼴찌. 셋을 다 비교해봐도 A를 봐도 2차고요. B로 봐도 2차고요. C로 봐도 2차니까 결국엔 누구를 주인공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나는 A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에 대한 2차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럼 나는 A를 주인공으로 2차식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나의 구조는 이미 잡혀있는 거야. 여기 몇 차 쓸 거야? A에 대한 2차항 쓸 거야. 여기 몇 차 쓸 거야? A에 대한 1차항 쓸 거야. 여기 몇 차 쓸 거야? A에 대한 상수항 0차항 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굳이 다 전개한 다음에 다시 쓴 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겠지? 우리는 구조가 잡혀 있으니까 그냥 끄집어내면 돼요. 동류한끼리 처리하면서. 자, A에 대한 2차항 어디 나와 있어? A에 대한 2차항 A 두 번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 B, A제곱 이거밖에 없어요. 아, 또 있나? 그거밖에 없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소리. B A제곱도 있고 C A제곱도 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만큼이 A에 대한 2차항인 거죠. 그래서 얘는 B 더하기 C A가 주인공인 거니까 뒤쪽에다가 좀 써볼게요. B 더하기 C만큼의 A의 제곱 이게 A에 대한 2차항인 거고 내가 A를 주인공으로 본다는 건 A에 대한 2차항이고 이 B 더하기 C를 A에 대한 2차항의 개수로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인 거지.
괜찮지, 건우? 1차 A 한 번 들어가 있는 거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전개를 상상, 머릿속으로 전개를 해보면 A B제곱, 그러니까 B제곱의 A, 그 다음에 C제곱의 A, 그 다음에 이 B, C만큼의 A가 된다. 그러면 A의 개수로 묶여 들어간 거 B제곱, 여기 C제곱, 여기 2BC 이런 것들이 A에 대한 1차항의 개수로 묶여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그래서 B제곱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C제곱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BC가 이렇게 묶여 들어가게 되겠죠. 그만큼의 A가 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아. A에 대한 2차. A 제곱에 곱해지는 것들 다 먹고 A에 곱해지는 것들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A에 대한 영차항인 거니까 즉 상수항 A가 없는 부분들을 싸그리 다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A가 없는 거는 어디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라고 체크를 해본다면 여기는 A 다 들어있고 여기 써놨고요. 이 B제곱 C 여기 A가 없지. 그 다음에 전개를 상상했을 때 BC의 제곱 이것도 A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B제곱의 C 더하기 BC 제곱 이게 A가 안 들어가 있는 A에 대한 상수항이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려면 어떤 놈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나머지를 숫자처럼 취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A제곱에 묶여 들어가는 거 A에 대해서 묶여 들어가는 거 A가 없는 거 순서대로 2차항, 1차항, 상수항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나 다시 한번 질문할게.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한 몇 차식으로 정리한 거지? 누구에 대한? A에 대한 몇 차식? 몇 차식? 2차식. 그치? 그럼 우리 2차식 하면 떠오르는 인수분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크로스예요. 얘는 A에 대한 2차식으로 바라봤을 때 크로스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돼요. 안 되면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여기 봐봐. 우리 항상 그렇게 했잖아. 크로스. 요거 찢고 요거 찢은 다음에 어떻게 조합을 해줘야 얘가 나오는가 이런 분석을 했었고 그 전에 잠깐 옆에다가 한번 써볼게. 너희들 이거 예를 들어 식이 이렇게 나왔어. 2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있으면 너희들 뭐부터 하고 들어갈래? 이거 2 찍고 2 찢어서 크로스 할래? 공통 인수부터 묶어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일단은 뭐 2는 빼낼 수가 있고 이 자체가 공통 인수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2로 묶어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로 보시고 그랬을 때 여기 부분이 2차식인 거니까 또다시 크로스 인수분해하면 뭐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넘버링 1번에 썼던 거 기본 공식이나 공통 인수 그런 것들이 보이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얘도 다시 한번 보자. B 더하기 C 여기 이 공통 인수가 혹시 보이나요? 다 들어가 있는 게 있을 텐데 안 보이면 한 줄 더 써볼게. 얘는 B 더하기 C고요. 이제 이런 실력들이 받쳐져 있어야지 보이는 거야.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 또 B 플러스 C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만 봤을 때도 BC가 이 일부분에서의 인수야. 공통인수. 그러면 전체의 공통인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BC가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BC로 묶어내면 이렇게 정리되겠지. 이제 보이나?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일단 하나가 있어. 우리는 여기에서 B 더하기 C 얘가 첫 번째 2차 항에도 들어가 있고 B 더하기 C 심지어 여기 두 개나 있어요. B 더하기 C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2로 묶어낼 수 있으면 빼듯이 얘도 공통인수가 보이면 당연히 먼저 빼놓고 들어가는 게 식을 더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B 더하기 C를 맨 앞으로 크게 빼버릴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한번 써볼게. B 더하기 C를 앞으로 뺐다라는 건 나누고 남은 몫을 쓴다는 얘기니까 이거 앞으로 빼냈으면 여기는 A제곱이 남겠고 B 더하기 C 한 개 뺐으니까 한 개에다가 A가 남겠죠.
여기에 B 더하기 C 한 개가 남아있는 상태에 A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도 빼었으니까 요거 남아있겠지? 플러스 BC가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괜찮니? 따라와? 괜찮아? 그러면 이제 나 이거 할 거야. 이제 여기서 이거 묶어내고도 어차피 묶어냈을 때도 여전히 2차식 남아있는 거고 얘도 우리가 개수에서 똑같이 들어있는 마치 숫자를 빼내듯이 뺀 거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요 묶여 들어가 있는 식도 아직도 A에 대한 2차식인 거지. 그럼 이제는 더 이상 간단하게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크로스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아이고 졸려요. 1 여기 B, C 너무 쉽지 지금. 그러면 우리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 이렇게 크로스 조합을 했을 때 이 B 더하기 C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플러스 달아주면 끝이 나는구나. 따라서 마지막 결론을 한번 써볼게요. 요 식은 인수분해를 끝까지 한번 해봤을 때 B 더하기 C가 앞에 있었고 이 중괄호에 묶여있는 식 자체도 요 1이 의미하는 게 뭐지? A제곱을 1A로 쪼갰다는 얘기인 거니까 A 플러스 B, A 플러스 C 걔가 인수로 자리 잡고 있다. A 플러스 B, A 플러스 C 따라서 보기에서 뭐 이걸 골라보시면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다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중요한 문제였죠. 우리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문자가 2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한 문자 차수가 제일 낮은 놈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봐라. 그 정리한다고 인수분해가 끝난다는 게 아니야. 정리를 했을 때 뭔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조금 더 눈에 들어오게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왔지. 근데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순간 어느 정도의 방향이 잡히게 될 거야. 아직도 이것도 어렵다면 경험치가 조금 부족한 거고 그건 채워질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꾸 정리하려고 노력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B에 대해서 정리해도 C에 대해서 정리해도 다 유사한 형태로 인수분해가 그대로 될 겁니다. 왜? 이거 A로 봐도 B로 봐도 C로 봐도 다 똑같이 2차거든. 내가 그냥 A를 고른 것 뿐이지 사실상 B에 대해서 정리해도 C에 대해서 정리해도 다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구조가 잡히게 될 거다. 258번이었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너희들 학습량 자체가 많이 부족해. 많이 공부해야 돼. 정말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게 공부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260번. 260번. 자, 그럼 얘도 한번 물어볼게요. 얘는 어떤 키워드가 좀 떠오르면 좋을까요? 내가 여러 번 정리해줬으니까 이제 좀 대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아쉽네. 마이너스 8x 제곱에 그 다음에 더하기 17x 플러스 마이너스 6 얘는 일단 x에 대한 4차식 문자는 하나밖에 안 나왔고 x에 대한 4차식이야. 얘는 뭐 가지고 인수분해할까? 키워드는 뭘까요? 둘 다 또 대답 못하나? 이렇게 2대1 과외를 해주는 이런 저로의 기회가 어딨어. 좀 집중하고 지금 만약에 대답을 못하면 빠르게 반성하고 오늘 수업 이후로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세요. 얘는 인수정리로 가야 되겠죠.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방법을 채택해야겠지. 우리 x자리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0 되게 하는 그런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내가 1 넣었을 때 0 되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구나. 2 넣었을 때 0 되면 x-1을 인수로 갖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 정리와 관련된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꼬라지들이 대입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후보. 그러면 여기 뭐 1, 2분의 1, 2, 3, 6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너희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두 가지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제일 간단한 건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그치?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사실 이 개수를 가지고 눈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개수합. 그리고 교대합이에요. 교대합. 개수합이 0이다. 그러면 x자리에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거지. 얘가 아주 쉬운 예시를 가지고 한 번만 더 복습을 좀 시켜줄 테니까 잘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라 얘들아.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있어요. 물론 이거 인수분해 크로스로 되는 거 알아. 근데 간단한 식으로 2차식을 그냥 설정을 한 거고. 자 봐봐. 여기에 1 넣으면 x자리에 1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돼. 이게 뭐야? 1 마이너스 3 더하기 2. 이게 개수들을 다 합친 거지. 그렇지? 여기 x제곱의 개수 1, x의 개수 마이너스 3, 상수항 0창의 개수 2.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2를 다 더한 걸 우리는 개수합이라고 부르는데 그 개수합은 주어진 x에 대한 식의 x 자리에 1을 대입한 결과야. 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이 문자들이 다 1로 바뀌면서 앞에 곱해져 있던 숫자들을 남기고 떠나는 거거든. 우리가 곱하기 1은 사실상 그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성질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1 넣었을 때의 의미가 개수합이야. 근데 이게 지금 0이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x 자리에 1을 넣은 결과물이 0이 된다는 거야. 1 넣었을 때 0 된다? x-1이라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인수 정의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만약에 된다면 인수 x-를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제로 너희들이 이걸 진짜로 크로스로 인수분해 해봐도 여기 뒷부분이 x-1, x-2 되면서 얘 들어있는 거 맞지 않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내가 1 넣었을 때 0이 되는지는 사실상 직접 1 넣고 2에다가 마이너스 5에 1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에 1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2 빼기 5 빼기 8 17 빼기 5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가? 0이 되면 얘가 인수 있는 거고 0이 안 되면 얘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1 넣었을 때 0이 안 되면 x-1이 인수로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체크해봅시다. 따라와봐. 더 해볼게. 항상 그래서 인수정에 때려 넣을 건데 어차피 우리가 1하고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을 거잖아. 그래서 0이 되는지 확인할 거잖아. 그런 것들은 개수합이 0이 되는가 교대합이 0이 되는가를 가지고 빠르게 판단하고 만약에 둘 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그 다음 후보들 뭐 이를테면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절대값이 작은 것부터 점점 키워나가면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해볼게요. 빼기 3, 빼기 11 여기까지 하면 6 여기까지 하면 0 이거 뭐야? 개수합이 0이야. 그럼 얘는 x-1을 반드시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위에다가 다시 한 번만 써볼게. 중요한 거야. 인수 정리로 인수분해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합을 체킹을 해봤을 때 그게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개수합이 0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구나. 즉 인수분해가 되고 이 x-1이 반드시 들어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지. 거꾸로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개수합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지. 양방향 개념인 거지. 양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또 간단한 예시 가지고 우리 교대합도 복습을 좀 해볼까? 교대합도? 그럼 여기에 교대합도 써보면 여기다 써보자. x의 세제곱 볼까? 세제곱 해보자. 더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3x 플러스 1. 자,
이런 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또다시 x에 대한 식이고요. 그 외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수정리, 즉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내겠다는 건데 그럼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내야 되지만 지금 제일 먼저 체킹해봐야 될 거 개수업 1, 2, 3, 1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하면 0이에요? 아니지. 그럼 얘는 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x 마이너스 1 이런 놈 1 넣었을 때 0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폭탄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교대합을 볼게요. 홀수차의 개수의 합 1하고 3이니까 이렇게 홀수차 개수의 합을 더하면 4고 아이씨 잘못했네요. 이렇게 내 의도를 좀 알아줘. 그 다음에 짝수창의 개수들을 합치면 2하고 2니까 이거 4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짝계합과 홀계합이 똑같으니까 이건 교대합이 0이 된다는 얘기고요. 교대합이 0이 된다는 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게. 자,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앞에 1이 있던 거에다가 이렇게 써보자. 1에다가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곱하기 1이어서 그대로 가게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3에다가 마이너스 1의 1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성질이 있잖아. 지금 여기 짝수창의 개수들은 그냥 그 부호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튀어나오는 거고 홀수창은 이 마이너스 1이 홀수만 곱해지면서 앞에 곱해져 있던 개수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0인가를 확인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두 개를 어떤 여기에 이 등호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 얘네들을 반대로 넘겨보면 얘가 1이 될 거고 요거 마이너스 3 넘기면은 얘가 3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내가 이항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면 된다는 거야. 짝수창의 개수의 합이랑 이거 넘겼으니까 마이너스가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거 그냥 홀수창의 개수의 합이 되는 거죠. 여기 1하고 3 1하고 3의 합이랑 2하고 2의 합이 이게 똑같다라는 거는 결국엔 넘기기 전 이 왼쪽에 이 정리되어 있던 4개의 결과물의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결국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의미는 짝기합과 홀기합이 같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제발 좀 이제는 좀 익힙시다. 교대합이 짝수창의 개수는 플러스, 홀수창의 개수는 마이너스로 부호를 바꾸어서 더한 것을 교대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교대합이 0이다라는 의미는 똑같은 의미로 한 번만 더 써볼게요. 괄호에 얘는 짝수창, 너희들이 기억하기 쉬운 건 이거겠죠? 짝수차 개수합 짝계합이라고 주어졌어. 짝계합과 홀수차 개수의 합 홀수차 항들의 개수의 합이랑 똑같다라는 의미가 교대합이 0이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가면서 더하기 0이 된다는 건 짝기합이랑 홀기합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제 양방향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얘는 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는 그러한 폭탄인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라고 바로 캐치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결론이라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정을 상세하게 더 이상 뭐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계속 경험치를 쌓으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개념이구나라고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이어나가 볼게. 우리 인수를 찾았고 또 다시 뭐 인수를 찾아 나가도 돼. 여기에다가 이제 계속 인수를 찾아 나가도 되는데 우리 1차 인수 하나를 발견했으면 그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조립제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어서 나가면 되겠죠. 따라서 개수들을 한번 쭉 적어볼게. 2의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8에다가 17에다가 마이너스 6을 순서대로 써보시고 우리 인수 하나를 찾아냈으니까 여기 1로 나누었을 때, 즉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된다라는 거 얻을 수 있겠지.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여기 추가로 뭔가 플러스로 붙는 거는 없어요.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안 되면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요. 더하면서 내리고요. 곱하면서 올리고요. 더하면서 내리고요.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리고 곱하면서 올리고 더하면서 내렸을 때 마지막 나머지에 해당하는 건 당연히 0이 돼야 돼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있는 게 이 x-1의 뒤에 곱해지는 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6이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얘조차도 또다시 더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이용해 봅시다. 연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뭔가 되게 하는 게 있을까? 여기가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뭔가가 있을까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번 겪어봅시다. 일단 개수합은 0이 안 돼요. 교대합은 또 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합이 같지 않지.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은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고 이제 2를 한번 해볼까? 얘는 시행착오니까 너희들이 직접 써보고 지우고 찾아야 되는 거야. 2로 되는지 한번 써보자. 2 살짝 써볼게. 살짝 가볍게. 나 되는지 아직 모르니까. 여기에 0이 나와야 되는데 2, 4, 1, 2 9, 마이너스 9 안 돼요. 마이너스 18이니까 이거 더했을 때 0이 안 되는 거지. 아, 2 안 되네. 그러면 2 안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약수분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 마이너스 2 한번 해보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곱하면서 14 더하면서 3 곱하면서 마이너스 6. 됐다. 0 되는 거 찾았죠. 아,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있던 이 식은 또 다시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한 번 더 쪼개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한번 다시 진하게 좀 써볼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된다는 걸 뭐 가지고 캐치했어? 자, 이거 중요해. 뭐 가지고 캐치한 거야? 시행착오야. 시행착오. 너희들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행착오. 1하고 마이너스 1은 우리가 개수와 교대를 가지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고 그 이후의 단계는 우리 시행착오를 통해서 직접 집어넣어 보셔야 됩니다. 조립제법을 쓰든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대입을 해보든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 자세하게 와서 보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냈으니까 2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곱하면서 14고요 3이고요 마이너스 6이고요 0이 되는 걸 찾아냈으니까 이제 요쯤에서 한 번만 써볼게. 여기 x-1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 몫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다시 x 플러스 2와 이 2차식의 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가 2x 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이다. 물론 얘 한 번 더 조립제법으로 또다시 쪼개는 거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1이 의미하는 게 뭐야? x-1이야. x-1. 항상 표차한 개수가 1인 1차식. 요놈을 집어넣었을 때 0 되게 하는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건 x 플러스 2죠. 지금 계속 나누어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이어서 쭉쭉쭉쭉 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던 이건 색깔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다시 초록색으로 해보자. 2 마이너스 7 3 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근데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또 쪼갤 수 없으면 종료하면 되는 거고 더 되면 한 번 더 찢어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될 것 같은데요. 1하고 3하고 2를 여기다 주고 여기다가 주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이제 인수분해를 끝내볼게. 얘는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면서 x-1 x 플러스 2에다가 이 뒷부분까지 더 찢어낼 수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1에
x-3이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찢을 수 있는 여지가 안 남아있죠.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그치 할 수 있겠지? 1하고 -1 인수 정리를 통해서 넣었을 때 0 되는 걸 찾아내는 방식으로 인수분해 하겠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요거 두 가지 가장 먼저 체크해 가면서 최고차항계수 분해, 약수분해, 상수함의 약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놈들 절대값이 작은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집어넣으면서 0 되는 걸 뭐를 통해?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뭐 인수가 아닌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동그라미 2번 2x 플러스 1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우리 요거 중3 때 공부했던 거고 고등학교 때도 또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인수의 개수 몇 개야? 요 이 4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잖아. 인수 개수 몇 개라고 하면 돼? 몇 개라고 하면 돼요? 인수의 개수 중학교 3학년 내용이지. 3학년 인수의 개수 그 손가락을 세는 이유가 뭐가 있지 지금? 2에 4제곱 그죠? 지금 얘 한 장, 얘 한 장, 얘 한 장, 얘 한 장이니까 지수에 1씩 더한 다음에 곱한다. 약수의 개수, 인수의 개수. 너희들 소인수분해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거거든. 얘를 쓰냐, 한 장 쓰냐, 안 쓰냐. 얘를 안 쓰냐, 한 장 쓰냐. 얘를 안 쓰냐, 한 장 쓰냐. 얘를 안 쓰냐, 한 장 쓰냐. 선택지가 다 지수에 하나씩 더하는 것만큼 두 가지씩 있는 거고, 두 개, 고배법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들은 16가지가 있다. 2의 4제곱까지가 있다. 그 4제곱, 2의 4제곱 16개 반드시 항상 들어가 있는 거 1. 그리고 이 자체, 자기 자신하고 숫자 1은 반드시 약수이자 인수인 거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얘 하나만 쓴 것도 인수고요. 얘도 인수, 얘도 인수, 얘도 인수. 보기는 그냥 그 16개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4개들만 써놓은 것 뿐인 거지. 여기 보기에 있는 이 4개가 인수의 전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6개 중에 4개가 적혀있고 이상한 거 만들 수 없는 거 2번 오답으로 적혀있는 거고요. 근데 손으로 한번 하고 마지막 정리할게. 아무것도 안 쓴 거 숫자 1 인수야. 이거 하나 쓴 거 얘 인수야. 얘도 인수야. 얘도 인수야. 얘도 인수야. 이거 두 개로 만든 거 인수야. 이렇게 곱한 거 인수. 이렇게 두 개 쓴 거 인수. 이렇게 인수. 이렇게 인수. 이렇게 인수. 이렇게 세 개 쓴 거 인수. 이렇게 인수. 이렇게 인수. 뭐 이렇게 인수. 그 다음에 4개 다 쓴 거 자기 자신 자체도 인수. 그렇게 16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관련된 개념으로 우리가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5제곱으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어떤 자연수가 있었어. 양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4 곱하기 6은 24개다 라고 했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개념 자체가 경우의 수의 논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2라는 카드를 하나도 안 쓸래? 하나 쓸래? 2개 쓸래? 3개 쓸래? 4가지 선택지가 있다. 3이라는 걸 안 쓸래? 하나 쓸래? 2개 쓸래? 3개 쓸래? 4개 쓸래? 5개 쓸래? 6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얘를 고르고 얘를 고르는 경우의 수, 고배 법칙을 통해 24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거 하고서 잠깐 쉬었다 갈게요. 265번 265번. 아니 근데 진짜 언제까지 이런 걸 대답을 못하면 지금 언제까지 못할 거 언제까지. 중학교 3학년 요번 중간고사를 대비하면서도 내가 물론 결과적으로 너희들 시험에 이것까지 나오진 않았지. 인수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나도 사실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어. 왜냐면은 이걸 물어보기에는 좀 경우의 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시험 범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진짜 어렵게 되는 학교면 물어볼 수가 있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라중이건 무언중이건 나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더라도 개념 공부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완벽하게.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던 너희들이 풀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는 거라고. 이런 거 맨날 그때 맨날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고 또 모르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지
맙시다 제발. 한 장 한 장.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장 있고 얘도 한 장 있고 얘도 한 장 있고 얘도 한 장 있고 이 네 장의 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의 개수 그게 2의 4제곱개 16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정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문자로 돼서 더 어렵다면 이 숫자로 된 예시를 같이 곁들이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265번. 자, 265번 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랑 B랑 C 중요한 얘기 하나 하자.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는 문자로 표현한 순간 전제 조건 이 말은 깔려 있는 거지. 그치? 요거 우리 활용 문제 같은 거 어떤 1차 방정식의 활용 뭐 이런 활용 문제들 했을 때 길이를 문자로 표현한다. 또 넓이를 문자로 표현한다. 부피를 문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암묵적으로 0보다 크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길이가 음수일 수 있나? 거리가 음수일 수 있나? 0일 수 있나? 부피가 0일 수 있나? 물론 부피가 0일 수도 있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면 그렇지? 뭐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쓰진 않을 거고 우리가 어쨌든 뭔가 눈에 보이는 입체 도형을 다루면서 부피 얘기를 하는 거니까 0일 수도 없고 음수일 수도 없어요. 넓이도 마찬가지야. 넓이가 0일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도형을 가지고 넓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자라고 하는 순간 너희들은 이걸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ABC는 0보다 크다는 얘기구나. 일단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A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 인수분해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어.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개념에서 A, B, C가 양수다라는 거를 몰라도 되긴 하지. 우리 문자만 볼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길이가 문자로 표현되어 있다. 당연히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은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같이 필기해 놓으셔야 되겠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 그렇게 밑줄 쳐놓고 0보다 크다라는 게 이 길이라는 단어 자체에 깔려있는 가정이구나. 그러면 이게 충분히 어떤 정보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봅시다. 그런 상태에서 요 놈의 어떤 식이 나왔어요. 여기에 A와 B랑 C 가지고 만들어진 복잡한 식이 있으니까 너희들한테 뭐를 해보라고 던져주고 있는 걸까? 너희들 이거 4차식 다룰 줄 아니? 당연히 안 돼. 그럼 우리는 여기에 인수분해 하세요라는 말이 없어도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해야 돼. 인수분해는 뭔가 식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 여기에 곱셈이니까 당연히 이 4차보다는 차수가 낮은 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내가 4차 방정식을 분석할 줄 모르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차수가 낮은 놈을 분석하겠다라고 하는 게 인수분해인 거야. 그 마인드 자체가 인수분해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뭔 얘기 있어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야? 여기 인수분해라는 말이 없어요. 봐봐 없잖아. 문제를 인수분해 하세요 이렇게 돼 있나? 그렇게 하면 친절한 문제인 거고 얘는 그냥 이 식을 딱 던져주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너희들이 뭐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는 복잡한 다항식을 보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스스로. 인수분해의 고민은 스스로 하셔야 된다. 우리 복잡한 다항식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아주 대표적이고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인수분해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의 이 생각을 얘를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의 생각. 이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0이고요. 는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이 좌변을 만약에 인수분해하는데 성공을 했으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지. 자, 이것도 얘기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해보자. 우리 내가 수업 시간 할 때 이 얘기도 했었어요. 분명히
이거 A, B 내가 인수분해해서 A 곱하기 B로 표현했는데 A, B는 2라고 되어 있고 얘는 A, B는 0이라고 되어 있어. 이 위에 식은 쓸모가 있니 없니? 아 물론 쓸모가 없진 않지. 이거 B랑 A분의 2랑 똑같다. 어떤 A와 B의 관계식을 준 거긴 한데 그렇게 유의미한 정보, 이 A와 B의 값에 대한 어떤 유의미한 정보는 제시해주지 못한다. 왜? 곱했을 때 2가 되는 조합은 무수히 많잖아. 무한계잖아. 무한계. 그렇지? 근데 얘는 값으로서의 정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어. 왜? 곱했을 때 0 되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무조건 0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0이거나 둘 다 0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0일 수도 있지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그러니까 A가 0인 경우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B가 0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 경우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건 값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을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왜 한 번 더 지금 갑자기 문제 풀다가 이걸 왜 정리해줬을까? 너희들이 인수분해 할 때도 이 등호가 들어간 어떤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한 면으로 다 정리놓고 인수분해를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것처럼. 여기도 는 0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여기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거라는 얘기지. 여기가 예를 들어 1이라고 있어봐.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수가 없어. 할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나마 친절하게 0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안 되어 있으면 한쪽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는영꼴을 만들고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 후에 인수분해한다. 그죠? 됐어요. 이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볼게. 이거 인수분해는 어떤 케이스에 걸릴까? 이제 또 한번 해볼까? 스피드. 누가 먼저 대답할 수 있을까? 키워드. 이게 뭐에 걸릴까? 이거는. 뭐에 걸릴까? 안녕. 어디 인수분해, 얘도 인수분해 배우고 싶은 것 같은데? 뭐에 걸릴까? 한문자에 대한 내조수. 그것도 괜찮아. 지금 한 문자 했지? 막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고 문자 2개 이상이니까 한 문자. 그걸로 내가 풀어줄게. 자, 네. 지금 가빈이가 얘기했던 거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이걸로도 내가 풀어줄 거고 또 걸리는 거 또 떠오르는 거 없을까? 또 이걸로도 할 수 있어. 일단 가빈이가 얘기한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 그걸로도 당연히 되겠지. 이 방법들은 뭐 하나로 풀리면 다른 걸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니까 이게 차수가 제일 낮은 놈이 누굽니까? 이거 A, B, C가 다 똑같네요. 그치? 그래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보자. 그냥 A의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창은 없고 2창이 2C 제곱에 A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A가 안 들어가 있는 게 C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이렇게 있어서 얘는 무슨 식이야? A에 대한 보기차식이야. A에 대한 보기차식. 4차, 2차, 0차. 보기차식인 거니까 크로스 또는 더하고 빼기. 크로스 또는 더하고 빼기인데 근데 얘는 지금 크로스가 될 것 같아. 여기 C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지금 찢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 요거에다가 여기 1 해서 플러스 크로스를 만들어주면 정확하게 2C제곱에 만들어지겠지. 2C제곱이.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가빈이의 방법대로 내가 해주는 거죠. 지금 A의 제곱
A에다가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B제곱 먼저 써볼게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의 제곱에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의 제곱에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하나 더 보이는데 당연히 그게 안 보였으면 이제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까지 왔을 거야. 나는 요게 조금 더 늦게 보였고 물론 이 전후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실 얘를 보자마자 조금 더 내 눈에 띄는 건 하나가 더 있었어. 항 4개. 항 4개에다가 심지어 3, 1로 나누는 게 바로 들어왔어. 뭐 때문에 그게 바로 눈에 들어오냐면 이것 때문에 여기 잠깐만 A의 제곱 좀 띄어서 볼게요. 이 A의 4제곱에 마이너스 B의 4제곱이 있었잖아. 자, 내가 이것도 항 4개짜리 수업할 때 강조를 했던 건데 자, 항 4개짜리는 둘둘 공통인수를 찾거나 아니면 셋 하나 쪽에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다. 그치? 처음 듣니? 아니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빼기 무언가의 짝수 제곱이 있어요. 빼기 무언가의 짝수 제곱. 얘는 우리가 항 4개짜리에서 항 4개 케이스라고 얘기해볼게. 항 4개 케이스. 항 4개짜리 식이 나와 있는 그 케이스에서 3, 1로 나누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단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얘를 보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항 4개의 방법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2 플러스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플러스 1, 3개 한 개로 찢어서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 그럼 나는 마이너스 무언가의 짝수제곱이니까 이게 뒤쪽에 있으면 돼. 그러면 앞에 거 나머지 3개 써보면 A의 4제곱이고 더하기 2A제곱 C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C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렇게 한번 바라봐보자. 그럼 이제 뭐가 보이지? 얘는 앞에 3개가 무언가의 완전 제곱식이야. 1, 2, 1 A제곱, C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전체의 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무언가의 짝수제곱이 나와있다. 마이너스 무언가의 짝수제곱이다. 따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있네요. 앞에 3개는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통째로의 제곱이야. 이건 지금 눈에 들어오는 거죠. A 4제곱 더하기 2A제곱 더하기 2A제곱 C제곱 뒤에 거 C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C의 4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이 B의 4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주면 되겠지? B제곱의 통째로의 제곱이다. 그러면 합차 공식을 유도해냈으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을 한 번은 더하고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을 한 번은 빼주면 인수분해가 끝이 나고요. 는 0까지 있었으니까 이걸 써주면 되겠죠. 자, 왼쪽 오른쪽 결과를 한번 비교해볼게. 당연히 똑같아. 똑같은 식을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가는 과정은 좀 다를지언정 만약에 얘도 수학적인 오류가 없었다면 결과가 다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B제곱, C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당연히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걸려있을 수 있어. 당연히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주는 관계인 거지 이게 되면 저게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 얘로 하든 결과는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이제 는영이 달려있으니까 얘가 0이거나 이거 첫 번째 케이스 또는 얘가 0이다라는 이 값과 관련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앞부분이 0인 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0이 될 수 있나요 이거? 0보다 다 커요. 0보다 작아도 상관없지. 어쨌든 셋 다 0이 아니야.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0이 되려면 ABC가 실수일 때 당연히 길이니까 실수이겠지. 이게 셋 다 0이 돼야만 가능한 길이야. 왜냐면 우리가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고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되면 각각 다 0인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ABC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쪽 부분이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쪽 부분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반드시 이제는 여기가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이런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겠지. 곱했을 때 0이면 여기가 0이거나 여기가 0이거나 하나는 0이어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근데 얘가 무조건 0이 안 되니까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돼. 따라서 우리는 이게 0이 된다는 걸로부터 B의 제곱하고 A의 제곱 더하기 C 제곱하고 값이 같아야 되는구나. A제곱 더하기 C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ABC가 삼각형의 길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제곱 길이의 관계식 이거 많이 본 관계식 아니니? 이거 가지고 우리 삼각형을 판단할 수 있지 당연히.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에서부터 이 제곱의 관계 방정식, 관계식이랑 부등식을 공부를 했으니까 얘는 삼각형이 요따구로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B의 대각이 길이를 B로 갖는 이 빗변의 대각이 직각인 그런 삼각형이겠죠. 여기가 뭐 A인 거고요. 여기가 C인 거고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AC다. 정답은 2분의 AC가 되겠네요. 뭐 한 김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무슨 삼각형이냐? 둔각이에요. 둔각. 이렇게 된다면 예각이에요. 예각.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둔각이고 이 B를 길이로 갖는 그쪽이 가장 긴 변인 그런 둔각이 될 거고 얘가 작으면은 뭐 어디가 더 길다 이런 얘기 못하고 얘가 삼각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까지 뭐 이런 삼각형의 길이 관련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65번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이어서 가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할 거 정리 마무리 하시고 10분만 쉬었다 올게.